생선은 몸에 좋다니까 안심하고 먹었는데 왜 검사 결과가 점점 나빠질까요? 특히 60대 중반을 넘기면서 심장, 기억력, 혈압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면 음식 하나하나가 더 신경 쓰이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과에서 30년 넘게 중장년, 노년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의사 김도연입니다. 오늘은 생선을 무조건 피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65세 이후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생선들이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의사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먼저 실제 환자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남성 환자분이셨습니다. 고기보다 생선을 좋아하셔서 거의 매일 생선을 드셨습니다. 본인은 몸에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가슴 답답함과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셨고 검사를 해보니 심장과 혈관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식습관을 자세히 살펴보니 문제는 생선이 아니라 어떤 생선을 어떻게 먹고 있었는지였습니다. 환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생선은 다 좋은 줄 알았어요. 바로 이 착각이 65세 이후에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염분, 중금속, 산화된 지방에 훨씬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괜찮았던 생선이 이제는 심장마비,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65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생선 4가지, 몸에 좋다고 믿고 먹다 오히려 해가 되는 이유, 심장과 뇌를 망치는 생선의 공통점을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건강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과장하지 않고 의사로서 책임질 수 있는 이야기만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생선은 고기보다 훨씬 건강하지 않나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빠져 있습니다. 젊을 때 기준이라는 조건입니다. 65세 이후에는 몸의 처리 능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간은 해독 능력이 떨어지고 신장은 염분과 노폐물을 예전처럼 빠르게 걸러내지 못합니다. 혈관도 탄력이 줄어들어 작은 자극에도 쉽게 손상됩니다. 이 상태에서 모든 생선을 몸에 좋다고 먹는 것은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염분이 많은 생선, 기름이 산화된 생선, 중금속이 쌓이기 쉬운 생선입니다. 이 3가지 조건이 겹치면 심장은 더 부담을 받고 뇌 혈관도 조용히 손상될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보면 심장 문제나 기억력 저하로 오신 분들 중 고기는 거의 안 먹고 생선만 먹었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생선의 종류와 조리 방법을 전혀 따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매일 같은 방식으로 드신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65세 이후에는 지방을 처리하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튀기거나 오래 보관된 생선의 기름은 몸 안에서 염증을 만들기 쉽습니다. 이 염증이 반복되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심장마비와 뇌 문제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여기서 꼭 짚고 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생선 자체가 아닙니다. 지금의 몸에 맞지 않는 생선을 계속 먹는 습관이 문제입니다. 젊을 때는 큰 문제 없이 넘어갔던 선택이 이제는 몸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65세 이후에는 생선이냐 고기냐가 아니라 어떤 생선을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 건강을 위해 먹은 음식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65세 이후 특히 조심해야 할 생선들이 왜 위험한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65세 이후에 특히 조심해야 할 생선들이 어떤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준만 알아두셔도 위험한 생선을 절반 이상은 걸러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염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말린 생선, 젓갈로 가공된 생선, 양념이 진한 생선은 생각보다 염분이 훨씬 높습니다. 젊을 때는 땀이나 소변으로 어느 정도 조절이 됐지만 65세 이후에는 염분을 처리하는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이때 염분이 많이 들어오면 혈압이 오르고 심장은 더 세게 일해야 합니다. 이 부담이 반복되면 심장마비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기름이 쉽게 상한다는 것입니다. 기름이 많은 생선은 보관 상태나 조리 방법에 따라 기름이 빠르게 변합니다. 특히 오래 냉동했다가 해동한 생선, 튀겨서 먹는 생선은 기름이 이미 상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기름은 몸 안에서 염증을 만들고 혈관벽을 자극합니다. 이 자극이 쌓이면 뇌와 심장에 부담이 됩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몸속에 쌓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크기가 큰 생선일수록 중금속이 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젊을 때는 몸이 어느 정도 배출해 주지만 65세 이후에는 이 배출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같은 생선을 먹어도 몸에 남는 양이 점점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축적이 기억력 저하나 신경 문제와 연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3가지 조건이 겹칠수록 위험해진다는 점입니다. 염분이 많고 기름이 상해 있고
몸에 쌓이기 쉬운 생선. 이 조합은 65세 이후 몸에 가장 부담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생선을 고를 때는 몸에 좋다는 말보다 이 세 가지 기준을 먼저 떠올리셔야 합니다. 이 기준을 모르면 건강을 위해 먹은 생선이 오히려 심장과 뇌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공통점을 그대로 가진 구체적인 생선 4가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65세 이후에 특히 조심해야 할 생선은 염장된 생선, 즉 소금에 절여 말린 생선입니다. 대표적으로 굴비, 염장 고등어, 염장 조기 같은 생선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생선들이 위험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염분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짜게만 안 먹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문제는 이미 생선 속에 염분이 깊이 배어 있다는 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짜지 않아도 몸속으로 들어가는 염분의 양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65세 이후에는 염분을 배출하는 신장 기능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염분이 많은 생선을 자주 먹으면 혈압이 쉽게 올라가고 심장은 계속 부담을 받게 됩니다. 이 부담이 반복되면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이 서서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굴비나 말린 생선은 밥과 함께 먹기 쉽기 때문에 염분 섭취량이 본인도 모르게 늘어납니다. 국까지 곁들이면 염분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밥은 조금 먹었는데 몸이 붓는다, 이런 느낌이 있다면 이미 염분이 몸에 쌓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점은 염장 생선이 혈관을 딱딱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혈관이 딱딱해지면 혈압 변동이 커지고 심장은 더 강하게 혈액을 밀어내야 합니다. 65세 이후에는 이 작은 차이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혈압과 심장 문제로 오신 분들 중 반찬으로 말린 생선을 자주 먹었다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본인은 아주 건강한 선택이라고 믿고 계셨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65세 이후에는 말린 생선, 염장 생선을 가끔 특별식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자주 드시는 반찬으로는 권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심장 부담은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65세 이후에 특히 조심해야 할 생선은 기름이 많고 쉽게 상하는 생선입니다. 대표적으로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생선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생선들은 젊을 때는 분명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먹는 방식과 빈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생선들이 위험해지는 이유는 기름의 성질 때문입니다. 기름이 많은 생선은 보관 과정에서 기름이 쉽게 변합니다. 냉동과 해동을 반복하거나 오래 두었다가 조리하면 기름은 이미 몸에 부담이 되는 상태가 됩니다. 이런 기름은 몸속에서 염증을 만들기 쉽습니다. 65세 이후에는 이 염증을 처리하는 능력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생선을 먹어도 몸이 더 쉽게 피로해지고 혈관은 더 자극을 받게 됩니다. 이 자극이 반복되면 혈관벽이 약해지고 심장과 뇌에 부담이 쌓이게 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튀김이나 구이 형태입니다. 기름이 많은 생선을 강한 불에서 굽거나 튀기면 기름은 더 빠르게 변합니다. 겉은 고소해 보이지만 몸속에서는 혈관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름이 몸에 좋다는 말은 이 나이에서는 조건이 붙어야 합니다. 진료실에서 혈액 검사 수치를 보면 이런 생선을 자주 드신 분들일수록 염증 수치나 혈관 관련 지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은 건강을 위해 생선을 먹었지만 몸은 그 기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65세 이후에는 기름 많은 생선을 자주 먹는 습관은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완전히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빈도와 조리 방법을 크게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준만 지켜도 혈관 부담은 확실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65세 이후에 특히 조심해야 할 생선은 몸속에 쌓이기 쉬운 큰 생선입니다. 대표적으로 참치, 황새치, 상어 같은 크기가 큰 생선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생선들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중금속이 몸에 쌓일 가능성 때문입니다. 바다에서 오래 살고 먹이 사슬의 위쪽에 있는 생선일수록 몸속에 여러 물질이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젊을 때는 이런 물질을 어느 정도 배출할 수 있지만 65세 이후에는 배출 속도가 분명히 느려집니다. 중금속은 먹자마자 바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조금씩 오랜 시간에 걸쳐 몸속에 남으면서 신경과 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집중이 잘 안 되거나 손발이 저리는 증상이 이와 연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참치는 단백질이 많아서 좋다는 이유로 자주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큰 생선을 일주일에 여러 번 오랫동안 반복해서 먹는 것은 65세 이후에는 결코 가벼운 선택이 아닙니다. 문제는 눈에 보이는 증상이 없어서 본인은 괜찮다고 느낀다는 점입니다. 진료실에서 기억력 저하나 어지럼증으로 오신 분들 중 식습관을 자세히 살펴보면 큰 생선을 지나치게 자주 드신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만이 원인은 아니지만
몸에 쌓이는 부담을 줄이지 못한 선택이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65세 이후에는 생선의 크기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작은 생선을 다양하게 먹는 것과 큰 생선을 반복해서 먹는 것은 몸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다릅니다. 특히 기억력과 뇌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 차이는 절대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큰 생선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주 먹는 습관은 분명히 조정하셔야 합니다. 이 기준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뇌와 신경에 가해지는 부담은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65세 이후에 특히 조심해야 할 생선은 가공된 생선, 특히 통조림이나 양념이 강하게 된 생선입니다. 대표적으로 참치 통조림, 고등어 통조림, 양념된 생선 반찬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생선들이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염분과 첨가물입니다. 통조림 생선은 보관을 오래 하기 위해 염분이 들어가고 기름과 함께 밀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몸에 부담이 되는 성분들이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많은 분들이 통조림은 간편해서 자주 먹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이 편리함이 몸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통조림 속 생선은 기름에 오래 잠겨 있었던 경우가 많아 기름이 이미 변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기름은 혈관에 자극을 주고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가공 생선이 양 조절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캔 하나를 열면 본인도 모르게 한 번에 다 먹게 됩니다. 이때 들어가는 염분과 기름의 양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한 캔쯤 이하라는 말이 65세 이후에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양념된 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추장, 간장, 설탕이 들어간 양념은 생선의 단점을 더 크게 만듭니다. 염분은 늘고 혈당과 혈압을 동시에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에 이런 반찬을 먹는 습관은 심장과 뇌에 이중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자꾸 올라가는 분들 중 통조림을 자주 먹는다고 하시는 경우를 적지 않게 봅니다. 본인은 건강한 단백질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몸은 그 방식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5세 이후에는 가공된 생선을 주된 반찬으로 삼기보다는 가능한 한 신선한 상태로 단순한 조리법으로 먹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이 기준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심장과 혈관의 부담은 확실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생선을 아예 먹지 말라는 건가요?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생선이 아니라 선택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65세 이후에는 몸에 맞는 생선을 골라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가장 안전한 기준은 작은 생선입니다. 멸치, 정어리, 정갱이처럼 크기가 작은 생선은 몸속에 쌓일 가능성이 적습니다. 또 한 번에 먹는 양도 자연스럽게 조절됩니다. 이런 생선은 뼈째 먹는 경우도 많아 칼슘 섭취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기준은 신선함입니다. 기름이 적당한 생선이라도 신선하지 않으면 몸에는 부담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냉동을 오래 하지 않은 생선, 해동과 재냉동을 반복하지 않은 생선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준 하나만 지켜도 몸속 염증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세 번째 기준은 조리 방법입니다. 튀김이나 강한 불에 굽는 방식보다는 찜, 조림, 구이 중에서도 약한 불에서 짧게 조리하는 방식이 훨씬 안전합니다. 특히 기름을 추가하지 않는 조리가 65세 이후에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네 번째 기준은 빈도입니다. 아무리 좋은 생선이라도 매일 반복해서 먹으면 몸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다른 단백질과 번갈아 먹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생선만 고집하는 식단은 오히려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혈관 상태가 비교적 안정된 분들을 보면 특별한 생선을 드신 것이 아니라 이런 기준을 자연스럽게 지키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생선을 신선하게, 과하지 않게, 단순하게 드시는 습관이 몸을 덜 자극한 것입니다. 65세 이후 식습관의 핵심은 몸에 좋다는 말이 아니라 몸이 감당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 기준으로 생선을 고르기 시작하면 심장과 뇌는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65세 이후에 생선을 드실 때 반드시 지켜야 할 현실적인 수칙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기준들은 진료실에서 실제로 몸 상태가 안정된 분들이 공통적으로 지키고 있던 것들입니다. 첫 번째 수칙은 생선을 주식으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몸에 좋다는 이유로 생선을 매일 먹는 습관은 65세 이후에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생선은 단백질 중 하나일 뿐이지 매 끼니의 중심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단백질과 자연스럽게 번갈아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두 번째 수칙은 저녁에 생선을 많이 먹지 않는 것입니다. 65세 이후에는 저녁 시간대에 지방과 염분을 처리하는 능력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특히 기름기 있는 생선이나 염분이 있는 생선을 저녁에 먹으면 밤새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생선은 점심이나 이른 저녁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수칙은 국물과 양념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생선 자체보다 국물과 양념이 몸에 더 큰 자극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림보다는 찜,
양념보다는 소금 아주 소량이나 그 자체의 맛을 살린 조리가 훨씬 안전합니다. 국물까지 함께 드시는 습관은 염분 섭취를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수칙은 같은 생선을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괜찮은 생선이라도 한 종류만 계속 먹으면 몸에 특정 부담이 쌓일 수 있습니다. 작은 생선, 흰살 생선, 기름기 적은 생선을 번갈아 드시는 것이 몸에는 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수칙은 몸의 반응을 살피는 것입니다. 생선을 먹고 난 뒤 몸이 붓거나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든다면 그 생선은 지금의 몸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65세 이후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몸의 반응을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 기준을 기억하시면 생선은 위험한 음식이 아니라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65세 이후에는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먹던 음식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생선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65세 이후 특히 조심해야 할 생선은 염분이 많은 말린 생선, 기름이 많고 쉽게 상하는 생선, 몸속에 쌓이기 쉬운 큰 생선, 가공되고 양념된 생선, 이 네 가지였습니다. 이 생선들의 공통점은 심장과 뇌에 지속적인 부담을 준다는 점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생선들이 먹자마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조용히 반복적으로 몸에 부담을 쌓아 어느 순간 심장마비나 기억력 저하 같은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65세 이후에도 생선을 안전하게 드시는 분들의 공통점도 분명합니다. 작은 생선을 선택하고 신선하게 먹고 조리 방법을 단순하게 하고 빈도를 조절합니다. 이 차이가 몇 년 뒤 몸 상태를 크게 갈라놓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생선 먹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바꾸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의사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미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65세 이후 건강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보다 앞으로 무엇을 줄이느냐가 더 크게 작용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심장과 뇌는 조금의 부담 차이가 몇 년 뒤에는 큰 결과 차이로 나타납니다. 진료실에서 보면 비슷한 나이, 비슷한 병력을 가진 분들인데도 어떤 분은 80대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하시고 어떤 분은 갑작스럽게 심장이나 기억력 문제로 고생하십니다. 이 차이를 만든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음식 선택의 누적 부담입니다. 생선은 젊을 때는 분명 좋은 단백질이었습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몸이 예전처럼 염분, 기름, 노폐물을 빠르게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같은 생선을 먹어도 몸속에 남는 부담이 점점 늘어납니다. 이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놓치게 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신호가 있습니다. 생선을 먹고 난 뒤 몸이 잘 붓거나 아침에 손이 뻣뻣하거나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있다면 그 생선은 지금의 몸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신호를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넘기면 몸은 계속 부담을 안고 가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기억력과 생선의 관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선은 머리에 좋다고 알고 계십니다. 맞는 말이지만 이 역시 조건이 있습니다. 작고 신선한 생선을 적당히 먹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큰 생선이나 가공된 생선을 자주 먹는 습관은 오히려 뇌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억력 저하로 오신 분들 중 식습관을 자세히 살펴보면 특정 생선을 지나치게 자주 드신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가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은 아직 괜찮다고 느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65세 이후 건강관리의 핵심은 미리 줄이는 것입니다. 증상이 생긴 뒤에 줄이는 것이 아니라 아직 괜찮을 때 부담이 될 수 있는 선택을 조금씩 줄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자주 먹는 생선이 말린 생선인지 기름 많은 생선인지 통조림이나 양념 생선인지 한 번만 점검해 보셔도 이미 관리가 시작된 것입니다. 모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그중 가장 자주 먹는 것 하나만 줄이셔도 몸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65세 이후 건강은 큰 결심보다 작은 조정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생선을 끊겠다는 다짐보다 이건 줄여야겠다는 현실적인 선택 하나가 심장과 뇌를 훨씬 오래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불안을 키우는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의 기준을 정리해주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몸은 나이에 맞는 기준을 원합니다. 그 기준을 오늘부터 조금씩 맞춰주시면 건강은 생각보다 오래 여러분 곁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말이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무조건 좋은 음식을 더 먹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몸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줄이는 선택입니다. 이 기준이 서면 음식 선택은 훨씬 쉬워집니다. 65세 이후 건강은 한 번의 큰 선택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생선 이야기 역시 절대 먹지 말라는 경고가 아니라
이제는 기준을 바꾸자는 제안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냉장고에 있는 생선 하나, 반찬으로 올라오는 생선 하나를 이 기준으로 한 번만 다시 보셔도 몸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장과 뇌는 조용히 고마워할 것입니다. 이런 건강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과장하지 않고 의사로서 책임질 수 있는 현실적인 건강 이야기만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